새내기 여러분들, 혹시 강의 중간에 손 들고 화장실 갈 건 아니죠? OT나 세터를 통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새내기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해 스쿠디오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내기 FNQ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시험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적당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소 2주 전에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내기 때는 오후 8시에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후 4시에 그 시험 준비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는데 당연히 다음 연도에 재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내기 여러분들은 2주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은 봉사 시간을 어떻게 채우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나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개인이 직접 봉사기관에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양 과목 중에 사회봉사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들으면서 개인 혹은 친구랑 같이 정기적으로 봉사기관에 방문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거나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농활이라고 농촌 체험 활동이나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은 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보내는 메일은 어떤 식으로 써야 하나요? 교수님께 메일 보낼 때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인사를 드리고 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 누구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영상편집 워크샵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어쩌고 학번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학기 말에 되면은 성적 정정 메일을 보낼 일이 꽤 생기실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학기 동안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제를 제출한다 그러면은 어떤 과제 제출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성적 정정을 요구한다 하면 제가 이번에 성적이 뭐 B풀이 나왔는데 A가 되기에 얼마나 부족했던 건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냥 인사말 또 남겨주시면 되거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발표할 때 복장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이런 자켓 같은 걸 입고 왔는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교과교가 심한데 제가 들었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후드티나 청바지 이런 걸 입으면 감점시키는 교수님도 계셨고 겨울이었는데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왜 코트를 입고 발표를 하냐고 감점을 하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상황 같은 거는 발표를 하기 전에 교수님이 미리 공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발표 날이 되면 이런 자켓이나 좀 셔츠? 깔끔해 보이는 룩에 슬랙스 같은 거를 입으면 좀 정장이 아니더라도 무난한 발표 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동아리는 몇 개가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밴드나 이제 공연을 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 시즌이 되면 매일 밤마다 연습을 하기도 하고 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연습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리 특성에 따라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보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최대 2개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동아리를 2개 했었는데 2개가 딱 학교 공부랑 이 동아리 생활을 병행하기가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특성에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족보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거는 저도 아직까지도 궁금해하는 점인데 저는 2년 동안 족보가 있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교수님이 문제를 안 바꾸시고 전에 냈던 거를 족보 그대로 내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오히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족보를 안 본 사람이 점수가 낮을 수 있는 거죠. 공부를 안 해도 족보만 달달달 외운 애가 잘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에 미리 들었던 분들이 상세하게 써 놓으세요. 족보를 꼭 봐라. 족보는 있지만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놓으시니까 강평을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약은 필수인가요? 그리고 선배님들께 밥약 요청할 때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밥약은 전혀 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기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싶다, 뭐 같이 밥 먹고 싶다 하면은 밥약을 선배들한테 부탁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보통 새내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도 물론 그랬지만 혹시 내가 이 선배랑 밥약을 하자고 했을 때 선배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눈치가 보인다거나. 그런데 제가 새내기 때 선배들한테 부탁했을 때 한 번도 뭔가 거절을 한 선배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선배가 됐을 때 새내기들이 저한테 뭐 언니 나랑 이날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굉장히 뭔가 제가 선택받은 기분이랄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뭔가 1대1 밥약이 좀 어색하거나 그럴까봐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2대2 밥약 아니면 뭐 3대3 밥약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좀 다 같이 만나면은 이야기할 거에 좀 많이 생기고 확실히 좀 덜 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나름의 팁이에요. 공강 시간에 다들 뭐 하나요? 그때 그냥 하고 싶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내기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코노를 가서 완전 막 몇 식곡 부르고 온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예쁜 카페들 뭐 돌아다녀 본다거나 이런 것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랑 중도 가가지고 다 같이 막 공부하고 열람실 가서 막 간식 나눠 먹으면서 중간에 깨워주고 그랬던 경험이 저 기억에 남아요. 새내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명륜 맛집 한 군데만 알려주세요. 그 쪽문 쪽에 위치한 후쿠후쿠라는 곳인데요. 이거 상호명을 막 말해도 되는 건가? 거기에 사케동이랑 여러 덮밥이 진짜 많고, 쪽문 쪽이 제가 수업을 주로 듣는 경영관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중앙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그쪽에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미팅 기회는 자주 있나요? 네, 정말 많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미팅 기회가 없긴 하겠지만 이 3, 4, 5월 달이 진짜 피크거든요. 지금 새내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단과대 톡방이나 아니면 과톡방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이제 거기에 막 그냥 그 주선자가 어디 대학교 무슨 과 남자 몇 명이랑 같이 미팅하실 여자 몇 분 구해요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은 그분한테 겐톡으로 저요 해가지고 딱 인원이 마감되면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딱 톡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새내기 때 생각해보면은 그 톡 주선자가 먼저 말을 딱 띄우고 마감되었습니다 할 때까지 그 텀이 진짜 짧았어요. 막 몇 분 안에 마감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미팅기에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교재를 모두 구매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교수님들이 올려주시는 PDF나 그리고 PPT 파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책을 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책이 필요한 경우는 조교님들이나 아니면 교수님이 공지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공지를 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책만 사시면 충분합니다. 모바일 학생증도 있는데 꼭 실물 학생증도 발급을 해야 하나요? 저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학기 초 때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실물 학생증을 발급받지 않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을 하고 있고 무리 없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이 귀찮거나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신입생분들은 꼭 실물 학생증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통학로라 가방이 무거울 것 같아요. 혹시 학교에 사물함이 있나요? 사물함이 있다면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학교의 대부분의 건물과 그리고 도서관에 사물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물함을 이용하는 방법은 학기 초나 아니면 연초에 여러분들께 사물함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이용 안 할 건지 여쭤보게 됩니다. 그때 그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이용해서 학과 사무실에 내가 사물함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물함이 배정되게 되고 그 이후에 사물함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사물함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새로 등록하기는 어렵지만 에타나 아니면 주위 선배들께 물어보면 사물함 자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디도나 중도의 사물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율전 새내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율전 맛집을 소개해주세요. 제 생각에 율전 최고의 맛집은 청년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밥상은 2가지의 쌈밥 종류와 그리고 4가지의 찌개 종류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대가 높지도 않고 가성비도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편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맛도 보장되기 때문에 저는 청년밥상을 율전 최고의 맛집으로 뽑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학년 때 해보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너무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고 놀아서 공부를 안 한 것이 아쉬운데요. 너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놀러 다니느라 학점과 조금 멀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점도 적당히 챙기면서 놀기도 열심히 놀면서 그런 알찬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팅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저는 미팅을 안 해봤는데 그래도 미팅 나갔다 온 친구들이 약간 사람들 만나가지고 술 마시는 거 되게 재밌고,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가도 뭐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들어서 저도 뭐 조금 더 미팅 같은 거 좀 해보고 연애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 때는 전공 수업이 더 많아지게 되고 뭐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취미가 있다면 1학년 때 꼭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동아리에 많이 들어가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내기를 위한 대학생활 조언을 물어보셨는데,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한창 꽃필 캠퍼스에서 예쁘게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 될 우리 예쁜 새내기들이 집에서 대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어서 너무 저도 슬프고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을 해서 뭐 늦게나마 몇 달 뒤에라도 캠퍼스에서 꼭 예쁜 대학생활, 보람찬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고,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있던 그런 대학 로망 같은 거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지금의 슬픈 마음을 잘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열심히 놀기만 해라, 뭐 대책 없이 놀기만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입시할 때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하는 것의 경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두고 해야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새내기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우선순위로 한번 삼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공부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미친 듯이 하세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